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시내 곳곳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는 또 교통 관련 사고가 2년 사이 4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규제를 또 강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좀 잘 대비를 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 지역구시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갑의 허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춘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도가 글쎄 이제 귀성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걱정입니다. 네. 또 뭐 지금 2,000명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또 방역 철저하게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이제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실제 타보신 적도 있으시죠? 네, 저도 한 4, 5년 전에 처음 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기 전에 네. 몇 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미리 또 타보셨군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인용 이동수단 자체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2017년도에 7.8만 대인 게 2019년도에는 17만 3천 대로 좀 늘어났고요. 네. 내년도에는 20만 대 이상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공유 킥보드라고 해가지고 네. 회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 일부 업체는 1년 동안 5만 명에서 회원 수가 50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2018년도에 22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897건, 거의 4배가 늘어났고, 네. 이 늘어난 만큼 부상자 수가 238명에서 895명으로, 사망자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 차량과의 사고가 한 899건으로 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도 495건 정도로 무시 못할 그런. 그러니까요. 참 심각하다.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편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아슬아슬 위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먼저 안전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헬멧을 착용하게 돼 있고 한 명만 타야지 2명은 절대로 안 되는데 실제로 2명 타는 모습도 보게 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부지기수로 보게 되거든요.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난 5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고 네. 2인 이상 탑승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헬멧도 쓰지 않고 또 주행이 금지된 보행로에 달리거나 또 때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쌩쌩 달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이 배달 운송 수단으로 또 전동 킥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 헬멧을 좀 잘 착용할 수 있게 또 두 사람은 절대 못하게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헬멧 착용이 법상으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이용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거리 이동입니다. 5 내지 10분 정도 짧은 구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매번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죠. 네. 그리고 헬멧을 공유 서비스 같은데 이제 비치를 하더라도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위생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억지로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게 되는데 주차도 문제 아닙니까? 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 지난 7월 달에 광주에서 네.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을 따라 걷던 중에 전동 킥보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사고가 네.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15개 장애인단체 연합에서는 국토부에 네. 표준 조례안을 좀 제정을 해달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 또 우리 정부에서 좀 대책을 또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주차대가 만들어진 건 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위치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툭 하고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네. 이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강제적인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킥보드는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견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불법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고 단속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강제적 견인 조치가 일어나는 곳이 서울하고 이 전북 충북만 가능하고 네. 나머지 광역시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나 상위법 제정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헬멧을 착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절대 연인 사이라도 따로따로 타야지 2명 타면 안 되는데 좀 인식에 대한 교육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법률 제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용자의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를 강화해야 되고요. 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과 홍보에 더욱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나아가서 이게 법 제정 관련돼서 중요한 게 네.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네. 별도로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별도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네. 또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 도입이나 활용 방안 같은 것들도 하고 네. 또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의원님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좀 4차 산업혁명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헬멧도 착용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늘 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개인의 이동 편의성들을 짐작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나 사망 사고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 확대 이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도 이러한 개인 안전 준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과 홍보들을 좀 강화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철저하게 관련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편리함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십시오.